생활과윤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정의와 윤리 파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롤스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존 롤스는 분배의 관점에서 이 정의, 사회정의에 접근을 했었죠. 오늘은 노직이라는 사상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학습지 28쪽 준비해 주시고요. 이 노직은 롤스를 비판을 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롤스와 노직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겠죠? 그러면 노직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노직은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직은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을 분배보다는 소유의 정당성, 이 소유를 바로 정의의 문제의 본질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분배 정의가 아니라 소유물에 있어서의 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노직의 정의관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노직은 먼저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하는 사상가인데요. 이 이름답게 자유를 가장 최우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유를 핵심 원칙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을 통제하는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사유재산과 규제 없는 자유경쟁시장, 이것을 이제 강하게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직은요, 이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를 개인 소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봤어요. 즉, 이제 개인의 소유권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개인의 소유권. 그래서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말했는데요. 이 배타적인 권리라는 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타인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침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권리, 절대적인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직의 정의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이고요. 이렇게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노직은 최소 국가를 주장해요. 최소 국가란 뭐죠?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최소 국가는.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간섭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개입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노직이 말하는 최소 국가가 무정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정부주의는 아니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자유지상주의라고. 이 국가의 역할을 긍정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최소 국가는 바로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 가장 중요하죠. 최소 국가에서는. 그래서 노직에 따르면 이 안전을 보호하는 거, 이게 국가가 발생한 이유이기도 해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이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 안전 보호와 또 우리가 뒤에서 노직의 정의의 원칙을 할 때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개인 간의 소유물에 있어서 계약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는지 계약 집행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또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중시했고, 그래서 최소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안전 보호와 계약을 집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그런 최소한의 역할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노직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절대적 권리는 지금 이 세 가지의 정의의 원칙들이 충족이 될 때에 정당하게 인정이 됩니다. 이 노직의 정의의 원칙을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쭉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취득의 원칙입니다. 노직은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소유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걸까? 그냥 어떤 자연적인 대상물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대상물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저거 내 거야 라고 해서 나에게 소유권이 생기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질서가 사라지겠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 이런 자연적 대상물에 노동을 가합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에 자신의 노동을 가하면 정당한 소유권이 그때 발생을 하는 거죠. 취득의 원칙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적 소유라는 것은 자연적인 대상물에 노동을 가했을 때 발생한다. 이것이 정당한 소유권의 발생이라는 거죠. 발생 과정이라는 거.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내가 그러니까 이것을 노동을 통해서 소유했을 때 내 소유에 의해서 타인의 상황이 악화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고 이것이 정당한 소유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정의의 원칙, 취득의 원칙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강이 하나가 있어요. 이 강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 물고기는 누군가의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자연적인 대상물일 뿐이에요. 소유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죠. 이때 선생님이 이 강에 가서 선생님의 노동을 가해서 이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에게 이 물고기의 소유권이 발생하는 거죠. 소유권이.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강에 있는 물고기를 죄다 싹 다 싹쓸이해서 잡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물고기가 사라지니까 이 강에 있는 생태계를 위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생태계가 파괴돼서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이러면 정당한 소유인가요? 아니죠. 이러면 정당한 소유가 아닌 거죠. 이해되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취득의 원칙이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소유물이 정당화되려면 이 소유가 발생한 최초의 취득이 정당해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을 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전 또는 양도의 원칙입니다. 이전 또는 양도에서의 정의의 원칙이에요. 이전된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 넘겨준다는 거죠. 타인에게.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유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전에 첫 번째 취득의 원칙에 따라서 선생님이 물고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됐어요. 이 물고기를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그냥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도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당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선물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 물고기를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판매를 했다. 혹은 뭐 다른 물건으로 물물 교환을 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정당한 소유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에 대해서. 이해되나요? 이게 바로 이전 양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본 이 취득의 원칙, 그리고 이전 양도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된 재화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 정당한 소유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죠. 이게 바로 노직의 정의의 원칙 두 가지.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배타적인 소유권이 성립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교정의 원칙인데요. 앞에서 이 취득의 원칙, 그리고 이전 양도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된 재화에 대해선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봅시다. 선생님이 처음에 잡았던 물고기를 누군가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잡자마자 들고 훔쳐서 달아났어요. 그러면 이 훔친 사람에게 이 물고기의 소유권이 정당하게 인정이 될까요? 되지 않겠죠. 이것은 부정이에요, 부정이.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잡은 물고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귀한 물건이랑 바꾸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건이 완전 가짜였던 거야. 사기를 당한 거죠. 이때에는 과연 이 이전의 과정이 정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 또한 부정입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선생님이 잡은 물고기를 어떤 사람이 옆에서 도둑질해 갔어요. 그 도둑질 해간 물고기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당한 값을 주고 판매를 했습니다. 혹은 여러분에게 내가 이거 너 줄게 하면서 선물을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의일까요? 부정일까요? 이것 또한 당연히 부정의입니다. 왜? 애초에 여러분과 그 훔친 도둑의 계약, 거래 이전에 부정의가 행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취득과 양도에 있어서 과오 혹은 잘못된 절차에 의한 소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교정의 원칙은 과거에 있었던 이 획득, 취득과 양도에 있어서 발생한 부당함, 이 부당함을 시정하는 원칙이에요. 교정하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부당함이 발생하기 전, 이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교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정당한 소유의 상황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를 교정해야 한다 라고 해서 세 번째 원칙이 바로 교정의 원칙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의의 원칙 첫 번째, 취득에 있어서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에서 노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소유권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전 양도의 원칙. 이 첫 번째 원칙에 의해서 정당하게 획득된 소유물, 이것이 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전되고 양도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이전되고 양도된 소유물은 또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 이게 두 번째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정의 원칙. 이 앞선 두 원칙에 따라서 재화가 소유가 되면 그거는 이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배타적인 소유권이 된 거죠. 성립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과정에 있어서 부정의가 발생을 했었더라면 이 부정의가 없는 상태로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올바르게 되돌려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교정의 원칙.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 바로 노직이 말한 정의의 원칙이다. 그러면 이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우리 정의의 원칙을 봤을 때 분배가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획득과 이전, 이것이 정당했는가, 부당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노직은 이 자신의 정의론을 역사적인 이론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는 분배에 있어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취득과 이전,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의로웠을 때에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라고 하는 거고, 어때요? 분배에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분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그렇죠. 이런 고정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죠. 그래서 비정형화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비정형적 이론. 그래서 노직의 정의론은 역사적이고 비정형적인 이론인 거예요. 정형적인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정형적 이론. 그래서 봅시다. 우리 전에 롤스 할 때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정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절차적 정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노직 역시 절차적 정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취득과 이전에 있어서 과정이 정의로우면 그 결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유권도 정의롭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노직에게 있어서의 정의로운 절차는 취득과 이전의 이 절차라면 롤즈의 정의로운 절차는 어떤 거였죠? 네,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는 그 절차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직이 절차적 정의를 말했는데 롤스를 이 절차적 정의 입장에서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나요? 롤스의 사상이 차등의 원칙 기억나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이 사실은 공정한 결과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롤스는 절차적 정의관을 위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롤스는 또 자신의 이론은 절차적인 정의다, 순수 절차적 정의다 라고 반박을 하죠. 그래서 노직이 이렇게 롤스를 절차적 정의를 위배한다 라고 비판을 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롤스와 로직에 있어서 어떤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이 롤즈는 어떤 천부적인 재능, 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재능,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죠? 이거를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노직은 이것에 반대를 합니다. 이 노직에 따르면 개인의 자연적인 자산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개인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지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회의 자산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침해하는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이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노직은 교정의 수준을 넘어선 국가에 의한 복지 정책들, 이 소득 재분배 이거 자체에 대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노직은 최소 국가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국가에 의한 소득 재분배는 개인의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에 대해서, 자선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훌륭한 일이다.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재분배를 반대하는 맥락에서 이 세금 역시도 뭐라고 말을 하냐? 개인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국가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이 세금,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한 이런 세금들, 이것은 노직이 부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가는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권리, 안보, 치안을 위한 이런 세금들의 경우에는 합당하다 라고 바라본다는 점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직의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에는 수월하실 거예요. 앞에서 본 롤스와의 차이점도 아마 이걸 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거고, 그래서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동체주의자인 왈저라고도 하고 왈처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이 왈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